20년 전 고물상을 하던 할아버지가 강남에 억지로 산 땅, 그 땅이 지금 수백억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결단을 했던 바이오 기업 대표님도 4년 만에 300억에서 600억이라는 2배 수익을 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사는 순간부터 오르는 입지는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원칙도 있습니다. 오늘 그 원칙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금 테헤란로를 보시면 이제 상상하기 좀 힘드실 텐데 20년 전, 15년 전에는 테헤란로에도 5층짜리 건물도 있고 나대지도 몇 개 있고 뭐 주차장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테헤란로에 건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바로 옆에 땅이 나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됐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남양주로 이전을 하셨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가 이 땅을 사서 고물상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이 땅을 샀냐라고 또 물어보니까 당시에 이제 고물상을 임대를 얻어서 고물상을 하면 실제로 이제 땅을 더럽게 쓴다고 그렇게 주인이 뭐라 했다고 그러고 땅을 잘 안 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억지로 산 땅이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후에 300억으로 팔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땅을 팔기 전에 제가 그 남양주에 가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뵀었는데 그때도 이제 고물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땅도 자기 땅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거기서 매입하셔서 하고 있는데 그 땅을 먼저 파셨더라고요. 그 땅은 이제 누가 사셨냐면 아파트를 개발하시려는 회사에 그 땅을 파셨다고 했고 땅을 팔고 나면 이제 고물상을 그만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주택,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살 때는 사실은 전세나 월세보다는 이렇게 아파트를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뭐 내서라도 계속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좀 그런 욕망이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세 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전세로 들어가면 뭐 레버리지를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살려고 하는데 건물도 똑같아요. 건물이 비록 월세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레버리지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건물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뭐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바이오 기업 대표님을 만났을 때는 건물 2개의 회사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치는 건 어디에 또 합치는가를 생각을 했었냐면 그 두 건물에 있는 것과 지방에 있는 연구소까지 합쳐서 3개의 파트가 다 합쳐서 하나의 공간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계셨고 또 한 부류는 그러지 말고 강남의 빌딩을 사자 사옥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말리셨죠. 경기도에 연구소는 사지 마시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경기도 연구소를 못 팔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결국은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사셨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경제적 이득을 좀 많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캐시플로우를 한번 짜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낼 것인가 은행에 이자를 낼 것인가를 보고 어느 게 더 작은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게 더 이익인 경우는 별로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단 1년만 사업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5, 6년, 7년 이렇게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 금리는 어떻게 보면 3%에서 5% 사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임대료는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되면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소라고 하는 시설 자체는 법령적인 시설이 아니고 특수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장치가 들어갈지는 소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뭐 방음 장치가 크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하기는 제가 이제 거래를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개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들인 돈에 비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매수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사옥 수요를 2개를 붙인다라고 하면 사옥에 연구소까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수자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매수자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판다 하더라도 제각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가능하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임차로 들어가라. 임차로 들어가서 뭐 특별한 시설을 해야 된다면 그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 계약으로 그 비용을 해지를 하고 강남에 매입을 하시라라고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100% 맞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 그런 데가 좋은 입지인 거죠.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강남에는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은 회사원들,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업종이 많고 실제로 그분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 볼 때는 되게 입지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성수동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가보시면 젊은 남녀들이 굉장히 주말 되면 뭐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입지가 좋다라고 하고, 좋으면서 나빠지는 지역도 있고 좋아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 정보를 취득한다고 해서 그냥 읽고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하고 그 현장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봄으로써 사실은 그게 체화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높아진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용기인 건데, 사실은 그 용기를 내기만 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내가 매입을 했는데 내 생각 같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지역은 이런 브랜드가 들어오면 잘 될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업무 시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정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주변이 다 빌라인데 뭐 이쁜 건물을 지었을 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매수자들은 이거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공실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주거시설하고 가장 유사한 시설,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주거를 할 수 있는 준주거 같은 뭐 그런 형태의 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더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실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용도가 안 맞는 거하고 임대료가 맞지 않는 게 또 큰 이유 중에 하나세요. 들어갈 때 내가 계획했을 때는 이거 얼마 정도면 내가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임대료는 항상 플렉시블하게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으세요. 임대료를 고집해서 뭐 내가 수익률을 가지겠다라고 해서 그걸 유지를 하면 뭐 지금 가로수길에 공실이 그렇게 나 있는 상황하고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활성화가 더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해외에서 보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TI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어로 하면 Tenant Improvement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임차인 개선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실제로 임차인이 해야 될 인테리어를 대신해 준다든지 작업까지 해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죠. 아니 건물주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일도 많고, 좋은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쟁을 건물주끼리도 경쟁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도입되고 있는 게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그 공유 오피스는 이제 정액을 주는 게 아니라 공유 오피스도 대부분 스타벅스하고 비슷하게 수수료 개념, 그 매출액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뭐 그런 개념인데, 그때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그 TI 비용을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는 임차인이 완전 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다리면 온다가 아니라 이제는 유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그런 페이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가 실제로 사용해야 될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0% 임대차를 해야 되는 분보다 무기를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임대가 되면 사실은 뭐 외부 임대를 다 주면 되고, 그게 어려울 때는 직접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는 뭐 그런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차를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뭐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매수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어떠냐라고 이제 여쭤봤었는데 지금은 매도인이 괴로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0%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저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어떤 부동산가 하더라도 건물을 사시는 건 똑같을 거기 때문에 건물을 사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매물 자체가 제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건물을 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와 하시면 아마 조금이라도 더 편하지 않을까 제 자랑 타임을 잠깐 했습니다. 건물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투자는 아파트만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러신데 실제로 건물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을 통해서 충분히 수입을 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이자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렵다는 부분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거는 뭐 전문가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다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보가 부족하시다면 실제로 많은 부동산 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회사를 모르신다면 네이버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제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위클리 뉴스레터를 신청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적어주시면 제가 발행하는 그 뉴스레터가 월요일마다 가니까 그 뉴스레터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 채널에 대해서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은 정보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